제가 상간소송을 600건 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담할 때 후회하시는 원고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많았거나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 했을 때 그 사람이 한번 바람을 폈을 때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피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바람은 누구나 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도 필 수 있고 저도 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회복시키느냐, 아니면 어떻게 잘못을 구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습관성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딱 만나면 알아요. 일단 끼가 많아요. 끼가 많고 어느 자리 어디에서든 이성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막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연애 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 그 연인 관계에서, 모든 연인 관계에서 그렇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합리화를 시켜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람핀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아는데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끊임없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 남자 없이 못 살아.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혼자서는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누군가에게 늘상 의존해 있고 정서적으로 자신을 보완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본인이 완전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늘상 모든 면에서 의존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평소에 알 수 있냐고 하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잘 해주지 못하거나 내가 좀 소원해졌을 때 이성 친구와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이 잦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이성 친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조금 케바케이기는 해요. 그냥 성향상 이성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직업상 이성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바람은 기회와 빈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성 친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뭔가 정답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이성 친구 집단 안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나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성인데 이성 친구가 많은데 그 안에서 굉장히 여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남자 친구들과 거의 반 남자처럼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봐도 조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람기라는 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연히 바람 피게 됐다 이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목적 의식도 좀 있고 끼를 많이 이렇게 부리고 다니고 여지를 많이 주고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성 집단 안에서 이성 친구가 많은데 그 안에서 본인이 여성스러움과 그런 포지션, 그리고 이성에게 일상 호감이 가도록 태도나 행동들을 그렇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이성 친구가 없이 동성 친구만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부정행위 관련, 바람 관련해서는 확실히 리스크가 덜합니다. 대신 마냥 동성 친구만 많은 사람이랑 소통이 잘 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는 있기는 하거든요. 이성 친구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이성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진짜 어렵네요. 네, 방금 진짜 어려워서. 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지나치게 외모에 자신감이 많은 사람. 외모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본인의 외모를 아주 열심히 가꾸면서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거, 자꾸 어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 외모를 오히려 비하해서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예뻐, 너 잘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외모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확실히 바람기가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얻는 쾌감과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중독되어 있어서 늘상 느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성 친구들을 만나고 바람을 피고 밖에 나가서 그런 걸 계속 인정받고 싶고 한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있습니다. 성형도 좀 되게 짜잘짜잘하게 정말 자주 고치는데 나 정도는 못생겼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내가
아니야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이성한테만 듣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좀 여러 이성한테 인정을 계속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나 오늘 괜찮아, 나 충분히 사랑스러워 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밖에서 자꾸 인정을 받고 싶어 해서 그게 이제 그런 성향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남자 많아요? 남자 때문에 손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피곤하기 때문에 스킨십에 적극적인 사람, 은근히 터치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성한테. 사건 중에서 상간남 2명이었었던 앞자리 사람이랑 바람 피고 그 옆자리 사람이랑 바람 폈었던 그 케이스에서 사무실에서 바로 앞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랑 바람 폈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틀 만에 바로 그 옆자리 사람으로 옮겨 탔거든요. 이 남자랑 헤어지고 이틀 후부터 이 남자한테 엄청 찝쩍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데 결국은 얼평해달란 얘기였어요. 근데 그 사진이 민소매 옷을 입고 가슴골이 보이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이렇게 내밀하게 보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은근히 터치 어디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리 이렇게 웃으면서 터치를 한다든지 뭐 어느 부위를 해야지 남자들이 자극을 받는지까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물론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람둥이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이 하는 스킨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성범죄 이슈가 많아서 남자들은 조금 조심하는 편인데 여자들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 순진한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터치를 하다니 날 좋아하나 봐, 이런 여자 처음이야 이러면서 이제 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바람기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혼 사건이나 상간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해보면서 남녀 할 거 없이 바람으로 한 가정이 파탄을 이루고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바람 피는 사람들, 바람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생각을 해보시고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